근호 FC 기본 패턴인 4-1-3-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지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공격형 미드필더,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와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과 센터백 한 명의 역할이죠. 센터백은 우리가 공격이 진행되었을 때는 수비를 4명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상대의 공격 원탑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잘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해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은 이 공격형 미드필더 양쪽, 오른쪽, 왼쪽,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과 센터백 하나,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두면은 이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본인이 이렇게 윙인 줄 압니다.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도 본인이 윙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부터 오류가 생깁니다. 절대 자기가 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거죠. 그러면 윙 역할은 누가 하느냐? 물론 윙 역할도 합니다. 10번에 한 3번 정도 중앙에 공이 너무 밀집되어 있을 때 하나 이렇게 빠져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공격형 미드필더 둘이가 윙 역할을 열에 4번 정도 한다면은 또 센터가 둘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굳이 센터가 둘이 될 필요는 없겠죠. 한 명이 이렇게 벌려주면 됩니다. 이 친구도 윙 역할을 하는 거죠. 센터와 윙포드입니다. 윙포드와 센터포드죠. 윙포드와 센터포드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윙으로 이렇게 빠졌다면은 하나가 센터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간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자기가 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가요. 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해서 이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공격 시에 포지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오른쪽 사이드백도 공격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공간이 너무 많이 나죠. 공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좁혀줍니다. 공이 이렇게 전개되어 있을 때 이 포지션이 가장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버립니다. 이 친구가 윙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갖춰주는 겁니다. 그럼 공간에서 우리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센터가 윙에 나갔을 경우요, 공이 중앙에 밀집되어 있다면은 기존에는 윙이 벌려 있었습니다. 윙이라고 해서. 그래서 벌린 상태에서 공을 받았는데 지금은 안쪽에 있다가 나가면서 공을 이렇게 받습니다. 나가면서 공을 받습니다. 안에서 좁혀 있다가 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센터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일자지를 쓰면서. 둘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공격형 미드필더는 올라가야 되겠죠. 이때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벌리는 것이 아니고 센터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앞에 있으면 뒤에 가든지, 우리 공격 센터포드의 위치에 따라서 이 친구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이 친구가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또 이 친구가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뒤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수비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도 이렇게 해주고, 공격 같다면 하나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차단돼서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잡아줘야겠죠. 빨리 하나 컷백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 친구의 역할이 너무 지나친 공격 가담을 하지 않고 역습 상황을 대비해서 쳐진다면은 유리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센터포드, 윙포드 역할도 할 수 있고 센터포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공격수자가 센터포드가 2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2명이 올라갔을 때 중앙에 공이 밀집되어 있다면은 가끔씩 오른쪽 미드필더와 왼쪽 미드필더가 윙으로 나가줄 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벌려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공간에서 많은 흠집이 생기기 때문에 역습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상황이 이 사이드 수비와 공격이 1대1로 이렇게 맞닥뜨리는 거죠. 어떠한 커버 플레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대1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윙들이 즉 공격형 미드필더,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가 공격에서 너무 양쪽으로 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신다면은 공격이 나갔을 때 10번 중에 한 3명은 나갈 수 있습니다. 공을 나가서 잡는 게 아니고 기다려서 잡는 게 아니고 나가면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공격형 미드필더는 올라가겠죠. 이 친구는 벌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정도 위치에 서 있어야 되겠죠. 커트돼서 나왔을 때도 이렇게 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격 센터포들은 이렇게 서로 2대1 주고받는다면 그 파괴력은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윙이 나갔을 때 벌리지 않고 중앙을 튼튼하게 해준다. 올라오고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버려도 된다. 공이 커트되어서 이렇게 왔다면 다시 진을 이렇게 치면 됩니다. 수비시 이 센터포드 둘이는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일자지는 서 있어야 됩니다. 커트 되었다면은 이렇게 다시 벌릴 수도 있겠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했을 때 가지 않고 센터로 옵니다. 역습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까지 공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킥이 안 됩니다. 해서 역습이 되었다면 이 친구는 3명이 올라갔다면 뒤에 상황을 보고 쳐져 있어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역습 상황을 대비해서 올라가지 않고 쳐져 있는 것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이때 이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도 만약에 이렇게 공격 상황이 전개된다면 이 왼쪽 미드필더도 올라가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올라가고 이렇게 됐다면 이 공간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역습을 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서 수비형 미드필더는 쳐져야 됩니다. 이 친구도 공격이 3명이 득점을 할 것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친구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낭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뒤를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참 이렇게 경기가 진행될 때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 공간 확보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내가 경기에 관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관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지, 이 친구도 공격 사이드백이 공격이 이렇게 벌려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공간을 주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역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힘든 상황이 전개되죠. 해서 길목을 잡아줘야 됩니다. 공간을 막아줘야 되겠죠. 다시 정리해 본다면은 이 오른쪽 미드필더와 왼쪽 미드필더들이 내가 윙이 아니라는 생각. 만약에 하나 올라가서 공격 가담했다면은 왼쪽 미드필더가 공격 가담했다면은 오른쪽 미드필더는 이렇게 올라갔다면은 반드시 뒤에
커버 쳐줘라. 벌려있지 말고 이렇게 커버를 쳐줘라. 수비형 미드필드 올라가고 하나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상황을 봐줘야 되겠죠. 공이 여기서 이렇게 잘려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온다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수비 커버 치면은.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주고 공격형 미드필드가 하나 더 내려오면 안정적이죠. 역습 당했을 때 공이 차단되어 나왔을 때 여기서 이 친구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무리가 있겠습니다만도 이렇게는 최소한 되어야 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공을 자르러 나갔을 때 그 뒷타임은 누가 하나 받아줘야 된다. 이 포백에서 하나 올라갔다면은 그러려면은 이 친구가 벌려 있으면은 공간이 나니까 오므려 줘야 되겠죠. 그리고 공이 이렇게 투입된다면은 그때 따라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해서 공을 이렇게 잡는다면은 이렇게 뿌려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죠. 윙백을 할 수 있으니까 윙포드가 될 수 있는 역할이 되니까 역습 상황이 전개됩니다. 둘이가 충분히 하나 올라가면은 이렇게 쳐주면 되죠. 따라가고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본다면 이 전술의 가장 키포인트는 공격형 미드필더 양쪽 오른쪽과 왼쪽 미드필더 자기가 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센터포드 두 명은 센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윙포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나가 나가면 하나는 센터를 지키면 되니까 하나가 나가면 하나는 센터를 지키고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는 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 친구는 뒤에 이렇게 커버 쳐주면 되죠. 이렇게 커버 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버리고 이 공간에서의 숫자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충분히 압도적인 경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격에서는 결정력에 따라서 득점이 될 수도 있지만 득점이 안 되더라도 공간에서의 숫자를 늘리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쪽 윙이 너무 많이 벌리면은 우리가 공간에서의 숫자 싸움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특히 사이드백까지 이렇게 벌린다면은 공간에서의 숫자 싸움을 할 수가 없다. 유리한 공간에서 우리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중앙으로 사람을 모으자. 모으면은 상대방도 우리에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적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죠. 수비는 센터백 이렇게 하고 우리가 수비 시에는 이러한 전형을 취해야 됩니다. 이 수비가 1대1로 맞닥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미드필더가 수비를 커버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커버했을 때 이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도 수비 역할을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갔을 때 자기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다시 수비를 이렇게 받쳐줘야 되겠죠. 이렇게 공간에서의 자기 역할을 얼마나 인지하고 운동장에 들어가느냐. 패스 미스 하나 잘못할 수도 있고 슈팅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에서의 인지 능력이 우리가 축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간 인지 능력,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 위치가 어디냐. 여기서 역습을 한다면은 이 친구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벌리고 따라가면 되죠. 다시 이렇게 다시 내려오고 여기서 이 친구는 다시 윙으로 벌리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올라갔으면은 자기는 이렇게 센터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벌려서 공간을 내주지 말고 다시 공간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역습 상황에서. 그래서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되죠. 돌리면 됩니다. 돌리면은 이렇게 또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정리한다면 공격형 미드필더가 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센터포드 둘이는 하나 센터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줄 수도 있다. 하나가 나가면 하나가 윙이 없는 것을 충분히 윙포드 둘이가 하나씩 해줄 수 있다. 이럴 때에 이 친구가 센터로 가든지 갔다면은 벌리지 말고 안으로 오므려라. 그래서 숫자 싸움을 늘리자. 요렇게. 각 포지션별 역할을 인지하시고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각자 포지션별 역할이 다 중요하니까 서로 각자의 포지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느냐 안 이행하느냐는 경기장에 들어있는 각 선수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뭐 내려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빨리 내려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감시 감독을 누가 해야 하냐 하면은 운동장에 들어있는 11명의 선수가 각자 서로를 감시하면서 게임의 긴장감을 더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운동장에 들어가면서 우리 11명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 해서 그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 포지션 역할 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끔씩 윙으로 나간다면은 이렇게 벌리지 말고 간다. 나간다면은 또 벌리지 말고 뒤에 받쳐준다. 간다. 그래서 이렇게 벌리지 말고 안으로 가담해준다. 공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이 정도. 그래서 4-1, 3-2 전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인지하시고 게임장에서 각 포지션별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근우FC 파이팅입니다.